오늘 유머가 있는 공직생활 강의해 주실 토킹 스피치 대표 신상훈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중강이니까 잘 들리고 잘 보이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제 목소리 상태는 어떻게 잘 들리세요? 안 들리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륨을 높이시든가 보청기를 다시든가 아니면은 아래에 제가 자막을 쳐드릴 수도 있으니까 자막을 읽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자막을 읽으실래요? 시작할까요? 네, 뻥이에요, 뻥. 뭐 중강에 뭔 자막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담당자님하고 저하고 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좀 된 것 같아요. 저는 인원수 확인을 제가 제 실수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실지 몰랐어요. 제가 좀 낯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강의 중에 제가 사라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중강의와 일반 대면 강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강의가 훨씬 강사들한테는 좋습니다. 좋은 점은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 복장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밑에 반바지예요. 반바지. 상상은 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강의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까지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도 강의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이 장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제가 입냄새가 심한데 그리고 강의 중에 침을 많이 튀겨요. 여러분들이 저의 안 좋은 모습을 안 봐도 된다는 거. 나이가 처먹으면요, 이렇게 사람 몸에 냄새가 납니다. 저는 한 번은 이제 버스를 타고, 저희 집이 김포 쪽인데, 그 앞에 앉은 여학생들이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여학생의 대화를 이렇게 엿듣는 그런 파렴치한은 아닙니다. 워낙 걔네들이 시끄럽게 떠들더라고요. 어머, 난 말이야, 한 40대면, 죽어버릴 거야. 늙어서 뭐해? 그때 제가 그 아이들한테, 야, 나 55 처먹었다. 나도 죽어야 되냐? 나도 요 김포 신락원에 가야 되냐? 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얘기 해봤자, 제가 꼰대 소리나 듣고, 어머, 꼰대, 꼰대.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꼰대의 뜻도 걔네들은 잘 모를 거예요. 꼰대가 왜 꼰대라는 말이 나왔냐면, 그 프랑스 말로 꽁대, 그 백작, 자귀입니다, 자귀. 그래서 이제 일본의 애들이 주로 이제 유럽을 동경하면서 그 유럽의 그 왕이라든가 뭐 이렇게 장관들이 입는 복장 있죠? 그게 그대로 그냥 유럽 그 프랑스 애들이 입던 걸 그대로 그냥 베껴온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백작, 백작, 꽁대, 꽁대. 그러다가 네가 뭐 꽁대냐? 뭐 천민들끼리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야, 꼰대냐? 이제 이런 말이 유래됐다는 설이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애들과의 뭐 소통이나 이런 것도 오늘은 좀 다뤄보면 좋겠고 어쨌든 그 자유롭게 뭐 강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지리적인 여건을 안 가린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오히려 여러분들이 제가 멀리서 이렇게 120명씩, 130, 막 들어오네, 128명, 이런 분들하고 강의를 하면 강당에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제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없습니다. 제 얼굴이 크다고요? 아닙니다. 큰 게 아니고 화면에서만 조금 크게 보일 뿐이에요. 저 직접 만나면 굉장히 얼굴 작아요. 일반인들이 또 딴에는 칭찬이랍시고 연예인들 만나면은 어머 방송보다 어머 이쁘시네 어머 방송보다 잘생겨 보이네 이러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머 유튜브에서는 뚱뚱해 보였는데 뭐 날씬하시네요. 뭐 그런 얘기를 칭찬으로 하시는데 그 절대 칭찬 아닙니다. 그 연예인들은 화면에서 더 잘 나오셔야 될 분들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연예인들 만나면은 괜히 그런 식으로 연예인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가끔 또 보면 건강하세요. 나이 든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젊었을 땐 그런 인사하고 뭐 건강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보고 몸에 여기저기 이상이 생기고 그렇게 자꾸 목이 마르고 아마 제가 당뇨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딴짓하지 마시고 제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으니까 잘 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저 구성초등학교 이은미 씨 봐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심성도 이쁘잖아요. 보면서 또 싱크싱크 웃어주고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강의 중에는 그 대화법, 상대방에게 사랑받는 법, 그런 얘기도 좀 해보겠어요.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실 아픈 사람한테 건강하세요 그러면요.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욕이 나와요. 야, 네가 나 아픈 게 뭐 도와준 거 있냐? 야, 건강 어떻게 건강하냐? 어떻게? 나도 건강하고 싶었지만 이 모양 이 꼴 됐다.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그런 인사하지 마시고 아유, 다음에 만날 때 제가 저기 필요하신 거, 뭐 필요하세요? 현찰. 아유, 제 용돈 한 20만 원 갖다 드릴게요.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인사를 좀 나누면 어떨까? 이게 오늘 강의 중에는 그 사랑받는 대화법,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전체 주제가 그 유머 있는 공직 생활이라는 거 아니에요. 가끔은 제가 공직자들 강의를 가면요. 제가 지난주도 부산 갔더니 담당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아, 강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분위기가 딱딱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랬죠. 아유, 전 이런 강의도 좋아합니다. 저는 그 보험회사 강의 싫어해요. 들어가자마자 그냥 아줌마들, 아유, 저 그런 거 싫어해요. 저 이런 게 딱딱한 분위기, 이거 좋습니다. 근데 그러고 강의하면서 아마 그 기관에서 그동안 특강했던 것 중엔 제일 많은 웃음을 아마 끌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중강의가 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딴짓 하시는 분들을 제가 어떻게 제재를 못해요. 제가 이 오프라인 강의에서는요, 제 강의 들으면서 딴짓 하시는 분은 바로바로 제가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뭐, 저기 질문도 하고, 뭐 너무 무례하게는 안 합니다. 무례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강의평가에다가, 어머, 역 같아요. 막 쓰더라고요. 그 강의평가가 저희한테는 귀중한 또 그 피드백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식하게는 안 하고, 일부러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질문 같은 걸 하죠. 주의력을 환기시키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과연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중강이라서. 뭐 방법은 있어요. 제가 이제 채팅 같은 거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우리 채팅 한번 활용해 볼까요? 자, 여러분 제 강의 어때요? 지금 한 5분 들어보니까 앞으로 2시간이 재밌을 것 같다. 그럼 1번 따다다다다닥 누르시고 야, 별일 것 같다. 그럼 한 2번 누르시고 그다음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이게 누구야 이거? 안장열 뭐 이런 사람. 응? 1번 하나 누르랬지. 누가 11만 이게 11111 누가 이렇게 찍으래? 오버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참 좋아해요. 아이고 여기 이가 아무도 없네. 왜 이가 아무도 없는지 알아요? 어차피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새끼들은 안 듣고 있거든요. 이를 누르지도 않아요.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정치인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치인도 아니면서 새끼 소리를 하다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단점은 또 뭐냐? 이게 이제 중강이라는 걸 해가지고 가격을 깎습니다. 강의료를. 제가 사실은 강의료를 지금 들었을 때 이 강의료는 제가 지난 12년 동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 정도 받을 경우에는 그냥 공짜로 가서 뭐 그냥은 해주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받고 나서 제가 그냥 돌려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담당자랑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 강의료를 주신 거는 실수예요. 큰 실수예요. 더 큰 실수는 내가 확실히 인원수 대비 이 금액이면은 내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저도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좀 홀쭉해진 거 보세요. 손가락 빨고 살다 보니까 제 손가락도 굉장히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인원수가 이 정도면요. 지금 주신 강의료에 적어도 3배는 주셔야 돼요. 근데 그냥 교육청 맨날 어렵다는 핑계로. 근데 실제로 뭐 여러분들보다 힘든 사람이 저희 같은 강사들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은 진짜 강의가 없어서 딴 일 하시던 강사분들 참 많아요. 우버 뛰신 분도 있고 뭐 택배 하시거나 뭐 편의점 알바 하시거나 뭐 그러다가 뭐 유명을 달리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적어도 여러분들은 월급은 쭉 나왔잖아요. 어머 무슨 강사가 이렇게 돈 얘기를 해.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여러분 진짜 좋은 강의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돈 많이 주고 강사를 모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런 돈으로 강의 이게 초청하시면 안 돼요. 그 점은 제가 정확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는 여기랑 강의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다음에 오실 강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료를 주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해진 그 룰이 꽤 오래전에 이게 정해진 룰이거든요.
뭐 이런 강사는 얼마를 줘야 되고 이런 강사 얼마를 줘야 되고 그런데 진짜 좋은 강의를 듣고 진짜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 싶으시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내는 강사를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1시간 강의가 400 이상입니다. 맞아요. 제 강의가 1시간 이상 400 이상이에요. 방금 전에도 뭐 보험회사에서 300밖에 안 된다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갈까 말까 지금 그러는 찰나에 뭐 줌에 딱 들어와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10% 정도는요. 아주 재수없어요. 근데 제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평생 학교에 계실 거예요. 뭐 6급 되시고 나면 뭐 그다음에 뭐 직장 그만두실 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퇴직을 하십니다. 그럼 퇴직하면은 뭐 그게 교육공무원 중에 우리 누나도 있는데 우리 누나 일찍 퇴직하셨어요. 상훈아, 나 사표 쌌어. 누나, 그렇게 교사가 좋다고 그래서 그 학교 가놓고는 왜 학교 때려쳤어? 여자로서 이렇게 교사 생활 최고라고 난 들었는데, 내가 교사가 될 때는 학생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거든. 그래서 교사가 됐어.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학교를 때려쳤어요. 선생은요, 기본적으로 교육계 계신 분들은요, 학생이 싫거나 무서우면 때려쳐야 돼요. 우리 누나는 남편도 싫었는지 이혼도 하셨어요. 그렇게 아주 아싸라신 분이에요. 그럼 그렇게 해서 그분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누나 지금 그전에보다 훨씬 행복하게 사세요. 왜냐하면 이 재혼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재혼. 누구랑 재혼했는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예요? 자, 요거 맞추시면 제가 또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물은요, 여러분 탁자 위에 놓을 수 있는 이런 이쁜 디지털 시계입니다. 디지털 시계. 자, 한라산, 지리산, 백두산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제일 정신 나간 사람은 저 안상수 씨죠. 지리산이 우리나라에서 왜 제일 높아요? 사실 제가 지리산에 이번 일요일날 갔다 왔어요. 일요일날. 천왕봉. 내가 이거 공유가 되나? 이 공유가 돼야 내가 이거 천왕봉 올라가서 찍은 사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공유가 안 되면은 내 폰에 있는 그냥 사진으로만 할 수 없이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천왕봉 올라가서 딱 하니 이 사진 찍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야, 자 보여드릴게. 천왕봉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요? 거기에 전유성 씨가 그 국수집을 차리셨어요. 식당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국수교과서. 국수교과서. 이 양반이 진짜 우리나라의 교육계에서 모셔야 될 분이에요. 이분이 옛날에 카페를 그 대학로에 차렸을 때 카페 이름이 학교종이 땡땡땡이었어요. 요거 아시는 분? 이분들은 이제 연식이 되신 분이야. 젊은 분들은 몰라. 그 학교종이 땡땡땡을 차리셨던 전유성 씨가 이번에 지리산에 국수집을 차렸어요. 원래는 피자집을 차리려고 피자 화더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피자의 사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사람 동상인데 여기 살짝 옆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형님, 저건 왜 이렇게 살짝 누워 있어요? 얘가 말이야, 이름이 피자의 사탑이야. 피사의 사탑은 이렇게 돼 있지, 얜 피자의 사탑이야. 그리고 이제 만들어 놓으신 피자 화닭이 있었는데, 그 주방장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갑자기 메뉴를 바꿔서 국수집으로 바꿨어요. 그 제목을 국수교과서라고 했어요. 국수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 중에 기본이 되겠다, 모범이 되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만들으셨죠. 그래서 거기서 국수 하나 먹고, 그리고 제가 딱 이렇게 그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리산 천왕봉 보이나? 지리산 천왕봉. 사실은 그 식당 옆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색칠을 칠해놓고 천왕봉 이런 거 하나를 딱 이제 기념사진 찍게끔 놔두셨더라고요. 길이 좀 딴 데로 샜는데 한라산. 이제 한라산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걸 별로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은 한라산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이라고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걸 아주 뼛속 깊이 느끼고 계신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진짜 더 높은 산이 있죠. 높은 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하늘 높을지 모르고 올라가는 저 부동산.
근데 우리 누나가 새로 결혼한 그 내용은 부동산 재벌이야, 부동산 재벌. 건물이 그냥, 어우, 여러 개야, 여러 개. 내 맨날 이제 딸랑딸랑 합니다. 아, 자영. 남는 건물 하나. 저 미니 빌딩은 나 줄 수 있잖아. 딸랑딸랑. 내가 여러분하고 2시간 동안 이 강의로 받아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떠드는 대신에 내가 거기 가서 한 30분만 내 그분한테 이거 하면은 진짜 한 몇천 배 돈이 생길 수 있어. 몇천 배. 아, 돈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아유,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더더군다나 누가 대통령이 되셨습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쪽 당의 사람들은 자본, 돈, 경제, 이런 거, 그 다음에 노력하면 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쪽이. 그렇게 정권을 잡았으면, 여러분들도 그쪽에다가 귀 맞춰가지고 딸랑딸랑, 예, 난리면으로 들려야 난리면, 이러고 살아야지. 왜 건방지게 왜 딴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번 부산에 보세요, 부산. 부산도 교육감이 바뀌니까 그 자율학교를 확 없애버리려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산의 그 자율학교를 다니셨던 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강력히 반대하고 있잖아요. 8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너희들 공부하고 싶은 걸 너희들 스스로 찾아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8년 동안의 기간인데 그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라든가 대학 진학 능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취도, 행복도 이런 게 8년 사이에 엄청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담당자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지역에서 제가 이 강의를 했다는 거를 비밀로 해주세요. 진짜로. 왜냐하면 한 번 강의를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요. 다른 데서도 연락이 그렇게 와요. 왜 율곡에서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하느냐.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말을 할 변명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정말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도 반가운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만났습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신 이 129명, 129명을 제가 어디서 만나겠어요? 저는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전 이 자리를 강의하면서도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고 재밌게 앞으로 남은 시간을 보낼 거예요. 왜? 내 시간은 소중하고 여러분의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30년 동안의 개그 작가를 통해서 20년간의 교수 생활을 통해서 10년간의 전문 강사를 통해서 또 그리고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느냐?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공계 강의라면은요. 제 말에 이견을 다는 사람이 또라이예요. 여러분, 바닷물은 염도가 높을수록에 빙점이 낮아집니다. 그거는 거역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봄 다음엔 여름이 오고 여름 다음엔 가을이, 가을 다음엔 겨울이 옵니다. 이거에 반발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식의 사회교양 이런 문과적인 그런 수업은요. 정답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꼭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요. 한 10% 정도는 벌써 저한테 마음이 떠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오늘 이 자리를 지휘하는 선장의 역할로서 제가 한번 끌고 가는 곳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못 보시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데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아시는 분 한번 댓글 달아보세요. 산토리니 와우 우리 김정임 선생님은요 산토리니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을까? 그리스 넓게 보는 거지 그리스 맞아요 그리스의 산토리니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요 배 있죠 요 배가 제가 타고 갔던 배예요. 요게 프린세스 호라고 제가 요걸 타고서 지난 6월 달 지중해 산토리니 가서 여길 딱 올라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죠? 네, 자랑질이에요. 자랑질. 여기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요. 저희 집사람이 갑자기 가자는 거예요. 야, 3년 동안 강의도 붙여서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데, 야, 무슨 크루즈야. 저거 한 번 가려고 그러면 너랑 나랑, 한 1,500만 원 이상 깨질 텐데. 아니야. 내가 다 싸게 내가 배도 끊어놓고 그다음에 다 준비했어. 자기는 몸만 가면 돼. 저 참 결혼 잘했죠? 정말 잘했어요. 결혼도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더라고요.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크루즈 간 여자는 저의 두 번째 여자예요. 두 번째 아내. 그러니까 저도 한 번에 아픔이 있었고, 이혼을 했고, 그리고 재혼을 했죠. 근데 희한한 건요. 첫 번째 결혼했던 여자와 두 번째 결혼한 여자가 똑같아요. 우리 애엄마예요. 우리 애엄마. 우리 이숙자 씨 웃기죠? 당신은 웃기지만 나는 속으로 울고 있어요. 어, 제가 이렇게 말이 많다는 거는요. 집사람한테도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딴에는 칭찬이라고 했는데도 상대방이 그거를 야단치는 걸로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혼을 당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집사람 같은 여자를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는요, 제가 이 아이의 엄마와 다시 재혼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발이 되게 막 빌었어요. 여러분, 제가 손이 좀 못생겼죠? 발처럼 보이죠? 이게 그때 그래서 그래요. 손이 발이 되게 빌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나를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해 주더라고요. 접근 금지 조치. 난 열과성을 다해서 막 빌었는데요. 마누라는 내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평소에도 말이 많아서 그랬어요. 말이 많아서.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은 뭐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요. 행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안 하던 막 설거지도 해주고, 안 하던 짓 막 해주고, 특히 일단 저는 처제를 꼬셨어요. 처제.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란 말이 있죠. 마누라 하나에 처제 하나를 데리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처제를 일단 내 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처제가 저의 백그라운드가 돼서 언니 형부 많이 변했어 용서해줘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결합을 하게 됐죠. 나중에 더 이 얘기를 할 일이 있으면은 좋겠지만 지금 그 얘기는 뭐 뒤로 미루고, 어쨌든 누구나 다 사연은 있어요. 뭐 노사연 씨 빼놓고는 다 사연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오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인생이. 제가 이번 6월 달에 이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오면서 저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 직업도 바뀌었어요, 직업. 지금은 여러분 앞에서 뭐 이렇게 강의를 하는 강사지만, 뭐 사실 그래서 지금은요, 뭐 더 솔직히 말하면 금액이 좀 낮아도 막 하는 이유가 어차피 뭐 끝물에, 뭐 막 하는 거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내년 되면 이제 강의를 안 할 생각이에요. 제가 강의 안 하면 이제 뭘 할지 우리 이숙자 씨는 벌써 눈치챘을 거야. 학교 이름이 보름초등학교예요. 학교 이름은 바뀌나? 초생딸 초등학교, 금음초등학교, 뭐 이렇게 바뀌나? 왜 보름초등학교지? 교장 선생님이 보름달 같은가? 어쨌든 저는 강의로는 여기까지고, 내년부터는요 크루즈 가이드 역할을 할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돈도 벌고 놀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치질 걸릴 때 저는 크루즈 타고 다니면서요 맑은 고기 다 마시고 다닐 거야. 부럽지? 부럽지? 근데 여러분도 방법은 있어요. 사표를 내세요. 우리 김진숙 씨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 계시나? 자, 멋지게 한번 사표를 딱 내고 하시고 싶으신 거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지금 그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 강의도 못 들어, 제 강의도. 지금 제 강의 안 듣고 딴짓 하시는 분, 저분들이 인격이 나쁘거나 인생이 못됐거나 원래 저렇게 불성실한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 학교라는 게 잡무가 많아요, 잡무. 아니, 뭐 애들 가르치는 데서 뭐 이렇게 잡무가 많어? 그 잡무가 왜 많은지 아세요? 제가 미국에 가서 알았어요, 미국에 가서. 미국에 유학으로 갔는데요. 옆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똑똑똑, 아차차, 미국이지? 낙낙낙. 그랬더니 안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일이죠? 한국 분이시구나. 여기 한인타운이라 다 옆집도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옆에 이사 왔는데요. 여기 그 전입신고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를 멀끄러미 쳐다보면서 What? 여러분, 미국엔 전입신고가 없어요. 전입신고가. 주민등록증도 없어요. 호적등본도 없어요. 주민등록등본 떼어갈 일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내 이름이 신상훈이다. 나 여기 산다. 그럼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뭐 등록시키고 뭐 도장 뭐 검사하고 뭐 주민등록 등본 떼오라 그러고, 사기칠 놈들은요 등본이나 뭐 초본까지도 위조합니다. 근데 왜 그런 게 필요한지 아세요? 그걸 통해 먹고 사는 인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 주민등록증, 이제 주민센터 가보세요. 자기 이름도 왜 이렇게 많이 바꾸는 거야? 동사무소였다가 무슨 주민센터였다가.
그런 데가 보면요. 쭉 앉아서 뭐 그 띄워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먹여 살려주려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 있죠. 세상에 왜 이렇게 돌아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까? 왜 저 사람은 여러분 주변도 있잖아요. 왜 저 선생은 저렇게 얘기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이면에는요, 돈이 있습니다. 돈. 돈과 관련된 일이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고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정권이 또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정권이 바뀌면 이제 민영화를 막 합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보수나 진보가 이렇게 나라를 각각 잡는 거에 따라 이제 그런 게 변화가 돼요. 이제 보수 쪽이 정권을 잡으면요, 모두 민영화 시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사회주의, 야, 같이 벌고 똑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 야, 그게 열심히 하겠냐? 자기가 일한 만큼 일 열심히 한 사람은 더 받아서 더 행복하고 더 큰 집에 살고 그게 더 정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보수 쪽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요, 서울역이나 이런 데서 노숙자를 보면 저놈 새끼는 지가 노력을 안 해서 그지가 됐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보 쪽의 사람들은요, 저 사람도 노력은 했겠지만 환경 때문에 저 사람이 거지가 될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DNA라는 게 이미 결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거를 하든지 양쪽 30%는요, 때려 죽여도 그 층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 정권이 잘해도요, 못한다는 사람이 30%가 있고요. 아무리 못해도요, 잘한다는 사람이 30%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똑같은 현상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진보된 그 자본주의나 이 보수들은요, 제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돈을 못 번 건 맞아. 그래서 거지가 됐어. 그래서 지하실에서 살아. 그러나 난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이 돈으로 저들을 위해서 쓸 거야. 그래서 잘 사는 선진국들은 기부 문화가 발전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문제는 뭐냐? 지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편향된 정보에 의해서 야야야 저기 뭐가 들었는데 시청 들었는데 와 관공서 들었는데 여러분 그 법원이라든가 이런 검찰청 같은 데 들었으면요 그 주변에 건물들 쓰는 거 아시죠? 허허벌판에 뭐 검찰, 뭐 지방청 이렇게 들었으면 그 주변에 건물이 서요. 왜냐하면 사법서사라든가 변호사들이라든가 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그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 재판, 그 검찰청이나 이게 옮겨간다. 지방 재판소가 옮겨간다라는 걸 정보만 알아도요. 그 근처 땅만 사서 건물만 올리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 보기보다 제가 연식이 많잖아요. 제가 70년도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대전이 그랬습니다. 맞아요. 대전도요. 더 위로 올라가자면요. 여기는 일본 애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원래 기찻길이 어디로 내려오는지 알아요? 조치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저쪽 상주 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가야지만 그게 옛날에 다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치원에서 오히려 대전 쪽으로 기차가 내려오면서 대전이 더 활성화되고 조치원은 죽은 도시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대전 지역 안에서도요. 그 어디에 무슨 건물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그 도시 발전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미리 알기 위해서 뭐 소련 시대 때는 소련말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고 일제 시대 때는 일본말 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군이 진주하자마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또 활개치게 됐죠. 근데 일본말 잘하던 사람이 돈 벌어서 자기 아들, 딸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영어 가르쳤던 사람이 자기 아들, 딸들한테 또 중국말이나 뭐 딴 말을 가르쳤던 거고. 요즘은 뭘 많이 가르치죠? 부잣집은? 무슨 언어? 네, 코딩 이런 걸 많이 가르치고 그랬죠. 하여튼 그래서 이 정보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은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게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을 우리가 깔보지 말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을 우리 욕하면 안 돼요.
솔직히 우리들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번 사람 보면 손가락질 하게 돼 있어요. 저 새끼 저 세금 탈루했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공정한 라인에서 공정하게 그 경쟁을 해서 돈을 번 사람들에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난 잘났으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래. 여러분, 혼자서 탕수육 먹고 있을 때 옆에 못 먹고 굶주린 애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 탕수육이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 탕수육 값으로 짜장면을 여럿이 같이 나눠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그 저녁 식사, 점심 식사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우리 학교에서부터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정하게.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듯이 공정, 상식, 정의 이거 참 좋은 단어예요. 좋은 단어. 그가 진짜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웠던 대통령인지 아닌지는 4년 후에 강의 때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이순복 씨,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 수업을 진행 부탁드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본 수업이에요. 본 수업. 근데 무슨 본 수업을,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분들 답답해 미치겠어. 그 본 수업은 어떻게 하는 건데? 알려줘봐, 나한테. 본 수업은. 자, 여러분. 유쾌한 공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쌓아야 되고. 그거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못 여는데 내가 뭔 소리를 하는들 내가 듣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우리 이순복 씨 같은 경우는요, 고정관념에 쌓여서 사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 강의 잘 들으시는 거예요. 아, 저런 강사도 있구나. 또 또라이도 강의하네? 이런 식으로 색다름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러분한테는 진짜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정말 말 잘 듣고 착하고 그런 모범적인 학생이었을까요? 네, 맞아요. 전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모범적인 학생이 언제 바뀐지 아세요? 그 선생님의 일탈을 보고서 야, 내가 선생님 말씀을 저렇게 따르고 저렇게 선생님 말을 진짜 금과 옥조처럼 받아들였는데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촌지. 우리 때는요, 촌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학기가 딱 시작되면요, 부모를 부릅니다. 상담을 해요. 그러면 이제 슬쩍 여기 이게 서랍을 슬쩍 엽니다. 그럼 거기다가 슬쩍 집어넣어요. 제가 그걸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학생들이요, 선생들의 마음을 더 잘 알아요. 박태선 씨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강의입니다. 예, 이렇게 아부하시는 분도 문제가 많아요. 이 본인은 참 저한테 좋은 얘기지만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러면은. 그리고 우리 본 수업을 시작하자는 말이 저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해야 본 수업이 되는지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네. 아니, 공직생활 행복하게 하는 방법 그게 뭐 정답이 있나요? 내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초장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론 강의나 이과 강의 같으면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견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문과적인 이런 상식적인 어떤 교양적인 강의는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10%는 제 말을 부정하게 돼 있어요. 따라오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싫으신 분들은요. 그냥 켜놓고서 딴짓 하시면 돼요. 어차피 저도요.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한양대 교수가 됐거든요. 저는 논문 안 썼어요. 저도 쓰면 표절할 것 같아가지고 전 논문 안 쓰고 오히려 그 교수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모 대학 총장님하고 같이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제가 그분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총장님. 어디 총장님이시죠? 어떻게 하셨죠? 제가 그 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요? 이 한국 가시나 봐요? 그럼요. 그 옆자리 비었으니까 같이 얘기는 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비행기 안에서 12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교수님을 좀 재밌게 해드렸어요. 그때 막 비빔밥 같은 게 막 나오더라고요. 총장님, 그 인디안 마을 이번에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인디안 마을에 가보시면요.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죠? 누구죠? 추장. 아니에요.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추장보다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추장 마누라? 아니에요.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고추장이에요, 고추장. 우리 장문기 씨 잘 아시네.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초고추장. 그렇죠, 초고추장. 초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은
태양초 고추장. 태양초 고추장. 그랬더니 막 총장님이 웃으시더니 여러분 그 대학 총장이 전 그렇게 높은 자리인지 몰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거기 벌써 영접하시는 분들이 딱 나와서 그 VIP 룸으로 따로 쫙 이렇게 또 모셔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에서 한번 강의 요청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뭐 듣고서 이제 흘렸지만 그분은 오래 기억을 하셨는지 몰라요. 한 2달 후쯤에 한양대학교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한양대에 가서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특강도요, 뭐 원고가 있거나 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뭐 1번은 2, 2번은 3. 여러분 제발 그따위 강의 좀 하지 마요. 여러분 그런 교육 듣는다고 그게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는 그냥 강의 눈 감고 듣고 영상이 없어도 정말 필요한 얘기는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강의가 있어요. 그 쏙 들어오는 강의가 뭐냐고? 내가 해드리는 강의라고? 아니요.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의 본질은 뭐다? 강사의 능력이다? 아니요. 듣는 사람의 수준입니다. 듣는 사람의 수준. 듣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해드리는 얘기에서 이게 알아서 뽑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짬뽕하고 짜장이라는 우리 중국집 요리가 있죠. 참 둘 다 좋아해서 우리 온 국민을 항상 갈등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짬짜면을 시킵니다. 짬짜면. 근데 짬짜면이 생기고 나니까 더 갈등이 됩니다.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혹은 짬짜면 먹을까? 더 갈등이 됩니다. 그 갈등하지 마시고 오늘은 선택을 해보세요. 짜장이냐? 짬뽕이냐? 자, 짜장 먹고 싶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짜장. 오케이, 손 내리시고. 짬뽕 먹고 싶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짬뽕. 오케이, 손 내리시고. 이렇게 주문을 받아보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머리수가 맞질 않습니다. 손을 안 드는 사람이 꼭 있어요. 짬뽕이냐 짜장이냐 손 들면 되는데 안 들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손을 안 드는 애들을 양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을 듣질 않아요. 그건 일단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어른들이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바르게 살자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바르게 살아라. 뭐 이렇게 뭐 학교 선생님들, 뭐 윗사람들, 정치인들, 어른들, 목사님들, 스님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듣고 저 안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는 반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욕하는 사회가 됐어요. 누구 잘못이죠? 뭐 저같이 이제 뭐 꼰대들의 잘못이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잘못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 젊은 사람 없나? 한 20대나 뭐 30대 초반? 그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 이제 나이 먹어보면 자연스럽게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땐 몰랐어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뭘까요? 제가 한 2년 반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시점에 그 광주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막 마스크들을 쓰기 시작할 때예요. 그 옆에 앉은 젊은 친구가 마스크를 쓰다가 마스크 어디 있지? 내가 마스크를 쓰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마스크 쓰다가 기침을 할 때 이게 이러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신경이 쓰이는지 참고 참다가 왜냐하면 요즘 젊은 애들 잘못 건드리면요 뒷골이 뭐 성취를 안 하니까. 근데 참고 참다가 광명에서 저 젊은이 기침을 할 때는 그냥 마이크를 쓴 채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똑똑하고 잘난 젊은 친구한테 이 늑다리가 그런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 거는 것부터가 잘못이야.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한테 말 거는 것부터가 잘못인 나라가 우리나라야.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지도 말아야 돼. 그 젊은 사람들 앞에서 핸드폰도 이렇게 보면 안 돼. 그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대가리를 쳐박고 이렇게 봐야 돼.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 그랬더니 그 젊은 총각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난 그 얘기가 2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그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가끔 잠을 깹니다.
그 총각 왈.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 친구가 2년 반 지나면서 마스크를 쓰고 기침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은 기침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 제가 유학 중에 애를 낳아가지고 유치원을 미국 학교에서 보냈어요. 유치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미국 학교에서 배운 게 딱 두 가지예요. 인사 잘하는 거. 놀랍죠? 인사를 가르치더라고요. 미국 유치원에서. 그리고 기침하고 손 씻고 이런 기본적인 예절, 기본적인 위생 관념에 대해 철저히 배우더라고요. 그 지금 나이가 이제 30이 됐는데도 지금도 기침할 때 이렇게 합니다. 김포 제1고네? 와, 현정 씨, 여기 김포야, 김포. 끝나고 할 일 없으면 저기 고촌에 가서 우리 그 저기 뭐냐, 내가 자주 가는 그 갈비집 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어요. 내 이름 대고. 이게 걷고. 놀린다고? 아, 이렇게 놀려야지. 이렇게 놀려야만 나도 지금 강의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강의를 어유 씨 잡담만 하고 지금 벌써 한 이 15분 하고서 또 15분을 쉬래요. 난 안 쉬고 계속 하고 싶은데 안 쉬면 큰일 나나 봐. 며칠 전에도 그 고등학교에 특강을 한번 갔어요. 제 고등학교 특강은 잘 안 가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아마 제 교감 그분 교감 때 제 연수를 들었나 봐요. 한 8년 전에. 아유, 선생님 때문에 제가 그 교장하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좀 연수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연수를 갔어요. 갔더니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은 뭐 출장이라고 딴 데 갔더라고. 그렇게 불러놓고 딴 데 가는 법이 어딨어. 근데 그때도 가자마자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선생님, 저희가 5시에 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5시 전에 꼭 끝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 그랬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세요. 라고 말하는 건 기분 나쁘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보통 강의료를 뭐 이만큼 받고 가면요. 그쪽에서는 첫 마디가 언제 끝내드릴까요? 그러면 아유, 강사님 뭐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말씀하시고 끝내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객갑에 오면요. 꼭 시작부터 지랄이에요. 5시 전에 끝내달라. 5시 전에 끝내달라.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저분이 어떤 의미로 저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본론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라고요? 본론? 그러니까 뭐 본 얘기를 하라고요? 본 얘기가 뭔데요? 제가 유머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뭐 즐겁고 하하하 웃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 마누라랑 이혼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면 뭐 다 봤지. 어느 정도 또라이인지. 근데 저런 얘기를 볼 때마다 내가 올해 안에 강의를 끝내지 말고 계속 교육을 좀 해야 될까 싶기도 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얘기를 문자로 남길 수가 있죠? 본론을 하라는 얘기가. 저분이 왜 저걸 썼는지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요. 하고 싶은 얘기는 합니다. 그게 제가 12년 동안 강의를 했던 원동력이에요. 그 하고 싶은 얘기가요.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딸랑딸랑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냥 멋지게 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유머로운 공지선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대방한테 좋은 얘기 하시고요. 아침에 인사하시고요. 밝게 웃으세요. 웃지 않으면 안 돼요. 낙하산하고 얼굴 표정은 표지하사입니다. 하하하 웃으세요. 그런 그냥 삼류 잡지에 나오는 소리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나한테 듣지 마요. 유튜브 많이 있어요. 찍어보고 책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 들으라고 이렇게 강의를 귀중한 시간을 빼서 중강의라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얘기를 듣고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거라도 배워가세요.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빡이 치냐면요. 저는 항상 앞서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 됐죠? 환율?
여러분은 환율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본데 나는 환율하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입니다. 지금 1달러가요. 1,439원이 됐어요. 1,439원. 이게 조만간 1,500원으로 올라가요. 그럼 1,500원으로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배추값이 2,000원짜리가 2만 원이 됐을 때 어머 배추 그거에만 놀라죠? 더 크게 보세요. 나라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진짜 행복하고 유머 있는 공직 생활이 되고자 한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자압이 유지돼야 돼요. 근데 더 솔직히 말할까요? 여러분 정년까지 있으실 분 여기 없을 사람도 있어요. 중간에 학교가 없어지든 학생 수가 줄든 어떻게 되든 여길 그만두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행복해지는 법을 설파해도 여러분들 내가 잡이 잘렸는데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돈 얘기해드렸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은요. 제 얘기를 들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욕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웃어요. 개새끼. 저거 해가지고 기껏 조고받으면서 난 막 건물이 있는 놈이야 임마.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돈 얘기했을 때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지금 돈으로 고통받고 갈등받으시는 분들은요. 돈 얘기만 들어도 벌써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본질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본질. 더 본질을 말해드릴까? 저는 사실 달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전 미국에 달러가 있어요. 미국으로 송금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달러 올라가는 거에 지금 민감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미국에 달러가 보유된 달러가 있어요. 이게 1,500원만 딱 되면 난 그걸 들여다가 여기서 팔아서 떨어진 부동산을 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IMF라는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때 저도 IMF 때 진짜 한강 가서 한강아 나하고 박치기 할 뻔했어요. 여러분 중에 큰 고통 없으신 분들은요. 제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엄청 커요. 야야야 그거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똑같아. 사실 저는 육체적 고통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육체적 고통은 견딜 만한 힘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지만 정신적인 고통은요. 그걸 못 넘기면 바로 자살로 이어져요. 자살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자살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아세요? OECD 국가 중 1위예요. 1위. 암으로도 많이 죽지만 자살로 많이 죽는 이 나라를 그냥 두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왜 죽는지 아세요? 자살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1차적으로는요. 돈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대부분은요. 돈으로 해결됩니다. 우리 집사람도 왜 성질 개떡 같은 나한테 다시 돌아왔을까? 내가 성격이 바뀌었으니까? 아니요. 그것도 있겠지만 마누라랑 헤어진 그 3년 사이에 저한테 큰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이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복권이 아니에요. 복권이 아니에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 전에 제가 방송 작가 하면서는요. 시간이 좀 됐네. 15분 하고 15분 쉬라고 그랬는데 할 수 없다. 뭐 하라는 대로 또 해야 되니까 제가 일단 10분은 좀 쉬고 저도 좀 캄다운하고 다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 자, 캄다운하고 이따가 3시 반에 2시 반 2시 반에 그럼 다시 올게요. 잠시 저도 물 좀 마실게요.